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3개 너희들이 채워보자. 뭐 비슷비슷한 뭔가가 있지? 잘 생각해가지고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첫 번째 1번 했잖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0개. 뒤에 거 너희들이 풀어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걸 국어로는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얘는 원소가 몇 개인 경우야? 1개인 경우예요. 1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원소가 들어있대. 원소 몇 개 들어있습니까? 1개. 그러므로 얘도 1 되겠다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경우야. A의 원소들이 있는데 얘가 B라는 집합의 원소에 모두 다 속할 때 우리는 이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A가 B에 포함되죠?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요. 자, 그러면 볼까? 여기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야.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선 이 원소가 전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어. 이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왜?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는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지? 그러므로 부분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번 정리합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즉, A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공집합은요,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3단 문법이지. A가 B에 포함되는데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있네요. 아우, 저번에 시험 너무 싫어. 원소날법으로 바꿔봐야지. X는 짝수인데 2보다 크고 10 이하랍니다. 어떤 짝수가 있어? 4, 6, 8, 10 이런 짝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너희들이 문제를 딱 보면 물론 4, 6, 80이 각 A의 원소구나 라는 거 알겠지만 가끔 이 원소냐 아니냐 문제가 되게 헷갈리고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의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면요.
원소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콤마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원소에 모두 원을 쳐보는 거야. 자, 원소라는 건요, 아주 옛날 수학에서는 원이라고 불렸어요. 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 원을 쳐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원을 쳐보고 나서요, 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만 골라서 없네? 이렇게 원을 모두 쳐보는 거야.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애가 이 중에 보이면 원소인 거야. 근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네요. 옳은 말입니다. 얘랑 똑같은 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므로 얘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얘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어요. 자, 부분집합 얘기를 물을 때는 이 부분집합에서 콤마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원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원소들이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집합기호를 제외한 안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누구를 제외하고? 요거 하나 제외하고 요 속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6도 있고 8도 있네? 똑같이 생긴 거 다 들어있지? 그러면 얘는 부분집합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 봤더니 선생님이 이 맨 마지막 거는 특별히 빼두고 속에 있는 거에다가 원칠했는데 원 쳤더니 4, 6, 8, 9, 다 있네. 다 있으면 우리 이거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5번이 옳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선생님은 되게 쉬운 문제 되게 어렵게 푼다. 자, 왜 어렵게 푸냐? 바로 이런 패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음 페이지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OX 표시해보세요. 자, 30초 뒤에 같이 합니다. 서둘러서 얼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나오면 아까처럼 나오겠지만 아까 같은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 거야. 자, 이와 같이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 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우선 문제를 보니까 딱 두 가지 패턴의 문제네요.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그리고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선 원소 문제만 풀 거야. 원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복잡한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뭘 했어요? 원소니까 원. 콤마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게 전부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의 형태다 모두 원을 쳐놓으십시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에다가 모두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랑 똑같은 게 있으면 원소인 거야.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있지요. 원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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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얘기지. 상식이야. 자, 요 녀석을 보는데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항상 가장자리에 있는 집합기호 하나는 빼버려야 되는 거야. 얘를 빼고 요 속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부분집합인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므로 얘는 부분집합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작업합니다. 그래, 선생님이 부분 집합을 물을 땐 집합이어야 되니까 요 집합 가장자리 거 빼고 속에 있는 것을 동그라미를 원소 자리에 이렇게 치는 거랬어. 얘랑 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므로 얘는 부분 집합되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 부분 집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맨 마지막 거 요거 하나는 그냥 집합이니까 제껴두고 속에서 얘기하랬는데 혹시 콤마 하나도 없네? 결국 이거 전체가 원소인 거네. 그죠?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인 거예요. 모두 다 맞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핵심을 알겠지? 원을 치는 건 굉장히 좋은 연습이야. 알겠어? 부분 집합과 원소냐 아니냐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집합 기호 안에 집합이 막 들어와 있는 몇 집합 문제에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래요. A라는 집합이 존재할 때 이 A의 부분 집합 모두 구하랍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 원소 3개지? 그러면 부분 집합 구할 때는 원소가 0개인 경우, 원소가 1개인 경우, 원소가 2개인 경우, 원소가 3개인 경우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원소가 1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공집합이죠. 없는 경우. 원소가 0개인 경우는 공집합이죠. 원소가 1개인 경우는 어떤 집합이 있을까? 집합 0, 또 집합 1, 또 집합 2 이런 게 원소 1개짜리예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 구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 0하고 1, 또 뭐 가능해요? 0하고 2, 또 뭐 가능해요? 1과 2 되겠죠. 원소가 3개인 경우는 뭐가 되겠다? 0, 1, 2 되겠다.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 우리 얘기했는데 자, 앞에 배운 지금까지 배웠던 6페이지까지는 뭐냐면 선생님 오늘 얇은 책하고 약간 더 두께가 있는 책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줬죠? 자, 집합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집합 파트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바로 뭐야? 집합의 뜻과 표현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는 7페이지부터는 뭐다?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고등학교 과정에서 착실히 좀 알아둬야 되는 약간 더 고급진 내용을 가르치겠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 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부분 집합 배웠는데요. 예, 배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고등수학스럽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 한다. 이거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지. 얘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 A의 원소였던 거야. 그런데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또한 누구의 원소가 돼야만 한다? 집합 B의 원소가 돼야만 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요런 기호가 붙어있네. 양방향 화살표. 우리는 요 양방향 화살표를 수학에서 동치관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동치관계. 같을 동의 갑지자 쓰는 거예요. 같은 갑치를 갖고 있는 양쪽 식이다야. 즉 동치관계는 얘랑 얘는 겉모양은 다르지만 실제로 수학적인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얘하고 얘는 같다, 다르다, 같다야. 그러면 중학생들은 앞에 있는 표현을 훨씬 잘 기억할까? 뒤에 있는 표현을 훨씬 잘 기억할까? 앞에 있는 표현을 대부분 기억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이 앞에 있는 표현이 얘하고 동치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기해보기 전에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더니 똑같은 집합이야. 똑같은 사이즈를 가진 집합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똑같은 사이즈를 가졌는데 X가 A의 원소이면 X도 당연히 B의 원소지. 그러므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봐. 어감의 문제지. 왠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부분 집합 이러면 이렇게 일부분만 차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 그런데 실제
부분 집합의 정의에 의하면요. 집합이 있을 때 이거 전체 다하고 사이즈가 같아도 부분 집합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 어때? 수학자들이 만지면 그래. 이름은 부분 집합인데 이거 좀 더럽고 찝찝한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진짜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진부분 집합은 어떤 개념이냐? 반드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진짜 부분만 해당이 돼야 돼. 이런 그림은 진부분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정의는 뭐가 돼야 되냐? A는요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 A하고 B의 사이즈가 절대로 같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진부분 집합이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그래. 너무 춥고. 미안해요. 이쪽에서 꺼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연습해 볼까? 자, 집합 2가 있어요. 진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할까?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2. 끝! 집합 1, 2가 원래 부분 집합 구할 땐 있었지. 그런데 진부분 집합에서는 자기와 사이즈가 똑같은 녀석은 어떻게? 빼버리셔야 한다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아래쪽 개념으로 넘어가서요. 집합의 상등이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 무슨 상자일까? 서로 상, 같을 등이에요. 즉,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호론 이렇게 써. 당연히 그럴 것 같은 느낌 있지? 그런데 이 집합의 상등의 정의식이 필요하겠죠. 집합의 상등의 정의는 뭐냐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B도 A의 부분 집합일 때,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집합이 같다의 뜻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요. 그래서 보통 애들은 다 이것만 기억해요. 공부 못한 애들은. 근데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이 부분이 얘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 자리를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서 연산기호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산기호에는요 공식적인 연산기호와 비공식적인 연산기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공식적인 연산기호란 뭐냐? 우선 연산기호가 뭐야? 뭔가를 연결해서 계산하게 하는 기호야. 근데 공식적인 연산기호는 즉 전 세계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내는 약속이 되어 있는 기호로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합집합이라는 거예요. 교집합, 차집합, 이어집합 요렇게 생긴 기호들도 있어요. 얘네 8가지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풀이법으로 풀리는 거야. 자, 이때 우리는 요 앞에 있는 4개를요. 연산기호는 연산기호인데 수의 연산기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수와 수를 연결해서 계산하게 하는 기호예요. 반면에 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요 기호는 집합의 연산기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집합의 연산기호다예요. 즉 무슨 얘기냐? 수와 수를 연결해서 계산하면 그 결과는 오직 수만 나온다예요. 집합과 집합을 연결해서 계산한 결과는 무조건 뭐만 나온다? 집합만 나온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 수의 세계와 집합의 세계를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는 뭔데요?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는 전 세계 사람한테 약속이 돼 있지 않고요. 출제자가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가 앞에다가 막 야, 이 연산기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들어가는 기호들의 꼬라지는 출제자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꼴, 요런 꼴, 요런 꼴 등등 아주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보통 우리는 이 녀석들을 읽을 때 연산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오퍼레이션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기호가 있으면 A 오퍼레이션 B라고 읽는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새로운 이 녀석은 사실 문제상으로는 새로운 연산의 정의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출제자가 문제를 푸는데 우리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문제를 풀래요. 3 오퍼레이션, 2 오퍼레이션, 7 풀어볼래?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 D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거에 3 곱하고 더하기 뒤에 있는 거에 2 곱해서 빼기 1 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얘부터 우선 풉니다. 앞에 있는 거에 3 곱하고 9, 뒤에 있는 거에 2 곱하고 4 빼기 1 한 후에 오퍼레이션 7이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12 오퍼레이션 7 나오지. 다시 계산합니다. 앞에 있는 거에 3 곱하고 36, 뒤에 있는 거에 2 곱해서 7, 24 빼기 1 하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야. 항상 앞, 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아까 해줬는데 수 더하기 수는 수만 나오고 집합, 연산 집합은 집합만 나온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집합을 할 때 이렇게 좀 집합 기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중요한 연산과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 기호에는요, 총 4가지 기호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선 어떻게 생긴 기호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야. 합집합이라고 읽는 기호예요. 얘는 결국 뭐라고 읽는다? A 합집합 B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녀석도 있어요. 교집합이라는 녀석이에요. A 교집합 B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A 합집합 B 이러면 학생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A 합집합 B는 A랑 모두 합한 거니까 이런 거야 라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A 합집합 B라는 개념 안에는 이렇게 뭉뚱그린 싸잡아 하나의 범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A만 영역, B만 영역, A도 B도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이 들어있다. 그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림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수학에서요, 합집합은요,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와 라는 말을 의미해요. 또는 혹은 오와 이런 표현했지. 이 오와를 집합해서 표현해버린 게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수학에서 교집합은요, 누구 같아? AND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고 AND 요거를 집합화 시켜놓은 게 바로 A야. 그래서 봐봐. 결국 A 교집합 B는 A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B이어야만 하지. A면서 동시에 B인 영역은 바로 A도 B도 영역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오, 합집합은 A이거나 혹은 B이기 때문에 A이거나 혹은 B이니까 이런 영역이 다 들어갔지만 A이면서 동시에 B인 영역은 이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교집합의 영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 문장을 3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갈 거야. 시작! 합집합은 5와 5와는 합집합. 합집합은 5와 5와는 합집합. 합집합은 5와 5와는 합집합. 3번 시작!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뒤에 이제 합집합, 교집합 외에 여집합, 차집합을 배우게 될 텐데 하나 정리하고 가자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수, 잘 알고 있는 수의 연산 기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자, 이 네 가지 기호 중에는 좋은 연산 기호가 있고 나쁜 연산 기호가 있다. 누가 좋은 연산 기호야? 플러스랑 곱하기가 좋은 연산 기호고요. 얘네들은 나쁜 연산 기호야. 맞아? 자, 이 집합의 연산 기호인 이 네 가지 기호에도 좋은 녀석이 있고 나쁜 녀석이 있는데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좋은 기호예요. 얘네들은 문제 아무리 나와도 별 부담이 없는 애들이야. 반면에 아래에 있는 여집합과 차집합은 나쁜 기호라고 적어놓으세요. 나쁜 기호라고 적어놓으세요. 걔네들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만 필기를 해놓고 아래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자, 우선 이제 나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여집합은요, 집합 A가 있을 때 이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C자를 그려놓은 거야. 우리는 이 C를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니다야. 알겠습니까? A가 아닌 부분에만 빗금을 치면 돼. 왜? 여집합의 수학적인 의미는요, 부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O, A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뭐냐면 O,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 기호야. 짝대기 치십시오. 짝대기 치십시오. 예, 여집합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 3번 시작!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자, 여집합을 보통 예전에 애들한테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한테 배울 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 나오니까. 얘를요, 요렇게 생긴 애를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이런 애가 살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큰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은 U자기는 하지만 항상 수학에서 이렇게 각지게 써. 왜 각지게 쓸까? 예, 요 합집합하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은 이렇게 각지게 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전체 집합 안에 모든 집합이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여집합을 좀 잘못 개념을 잡은 애들은 야, 여집합 그려봐 이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 여집합은 빼기야.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그게 여집합 범위가 나오는 거야 라고 여집합을 빼기로 기억하는 학생.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전체 집합에서 A를 그냥 빼버린 거야. 바로 이런 개념. 전체 집합에서 A를 떼버린 영역. 맞아? 하지만 실제로는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도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는 애들은 여집합, A의 여집합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 A가 아닌 부분. 되겠어요? A가 아닌 부분에 비금 칠해야지 라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림은 같지만 머릿속에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지? 너희들이 잡아야 되는 개념은 뭐라고? 여집합은 아니다 라는 부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A가 아닌 영역, 그게 A의 여집합이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차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떴네. 예, 차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은요, 빼기랑 똑같은 기호예요. 근데 이거 보고 A 빼기 B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아유, 그림이 잘렸네. 자, A 차집합 B라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빼기랑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지. A가 있었는데 여기서 B를 통째로 빼버렸대. 그러고 남은 부분, 얘가 바로 뭐다? A 차집합 B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역을 우리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분명 이 X는 A의 원소이지. 하지만 누구의 원소는 아니야? B의 원소는 아니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AND가 들어가야만 되겠지.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단계 더 바꿔볼 겁니다. and 들어가니까 and 쓰고 여기 있는 이 짝대기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다 라는 이 짝대기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짝대기 아니다 라는 짝대기는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야. 자, 합집합은 뭐와 같다? 우아와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출제자가